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 사회 디딤 영상은 우리 이웃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오랜만에 6화 질문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일 노트에 오른쪽에는 6개 6화 원칙에 대한 답이 빈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왼쪽 좁은 칸에다가는 답을 써서 친구들과 함께 와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웃나라라고 하면 일단 일본, 중국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정도가 보통 이웃나라라고 불리우는데요. 자, 문화를 살펴보면 춤입니다. 춤. 중국에는 경극, 어떤 뮤지컬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전통적으로 경극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고요. 일본에서는 가부키라고 하는 이런 공연이 전통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잘 알고 있죠. 발레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유명한 전통 문화라고 하네요. 자, 문화를 비교할 때 우리가 보통 옷, 먹는 음식, 그리고 스포츠, 이런 집, 이런 것들을 주로 비교하는데요.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이런 한복을 입고 명절을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특징이고, 저런 사자춤, 민속놀이가 있고요. 김치를 만들어 먹는 것이 음식적으로 특별한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복과 비교되는 이웃 나라들의 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치파오와 창파오라고 하는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이 입는 옷은 치파오, 남자들이 입는 옷은 창파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옷은 기모노라고 하는 옷인데요. 남녀 옷에 이름의 구분이 없고요. 기모노는 넓고 소매가 긴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복과 치파오, 창파오 모두 공통점은 이렇게 소매가 길고 넓다, 이런 것도 들 수 있겠죠. 치파오는 소매가 짧네요. 우리나라 한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전통 의상은 바로 이 사라판과 루바시카라고 하는 옷인데요. 사라판은 소매가 없는 몸체에 긴 치마가 이어지는 여성들의 어떤 드레스나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루바시카는 남자들이 입는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옷을 비교해 봤고요. 그럼 이번 중국, 일본, 러시아의 문화를 조금 더 나누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글자는 한자죠. 자,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타고 있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글자는 한자입니다. 근데 중국 글자는 표음문자죠.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 표의 문자군요. 글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를 중국인들도 알기는 어렵다고 해요. 워낙 글자가 많아서. 그런 거 보면 한글이 참 쉽고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리는 대표적으로 4대 요리가 있는데요. 스촨 요리,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안타까운 곳인데요. 매운 향신료를 넣어 먹는 요리가 스촨 요리래요. 마파두부가 유명하고요. 광둥은 남쪽 지방인데 여기 초록색 된 부분, 외국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바다가 가까워서, 교류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서양 요리와 결합된 딤섬, 탕수육,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베이징 요리는 동북 쪽에 있는 곳인데요.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궁중 요리, 베이징덕, 이런 것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상하이는 바다랑 가깝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가 많고요. 대표적인 요리는 이런 게 요리가 있다고 하네요. 자, 중국의 전통적인 집 형태는 사하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건물이 있고 맞은편에도 건물이 있는 미음자 형태의 이런 집이 중국의 전통적인 가옥 사하번이라고 하고, 전통 무예는 바로 이 우슈, 무술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 우슈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비교되는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을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섬나라로 되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겠는데요. 가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글자인데, 한자의 일부분을 변형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자와 가나와 한글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자의 아와 가나의 아, 그리고 한글의 아, 그리고 한자의 이와 가나의 이, 한글의 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자보다 조금 단순해진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은 그걸 완전히 한자와 별개로 만들어진, 재창조된 문자죠.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전통무예는 스모입니다. 아까 중국은 우슈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힘이 좋은 장사들이 나와서 서로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우리나라의 씨름과 비슷한 스포츠가 일본의 전통 스포츠고요. 대표적인 음식,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시,
초밥이죠. 덴푸라 튀김이고요. 라멘 국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유명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중국은 사하번이 유명한 전통 가옥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은 다다미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프로 만든 사각형 돗자리를 방바닥에 깔았대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비랑 눈이 많이 와서 여름철에는 이 지피 습기를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냉기를 막아주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런 다다미를 깔은 가옥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문자는 문자를 보기 전에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죠. 자, 알파벳처럼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러시아어로는 코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문자로도 이렇게 쓰는데 영어랑 매우 비슷하죠. 유럽의 글자들이 대부분 영어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원이 같기 때문에. 대표적인 음식을 보시면은 빵을 주로 먹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흑빵, 호밀이라고 하는 거, 밀가루랑 좀 다른 거래요. 호밀로 만든 이 빵을 먹고요. 보르시라고 하는 이 국 같은 게 있는데요. 고기 국물에다가 감자, 당근, 양배추 넣고 무랑 토마토를 넣은 이런 소스를 넣은 수프라고 합니다. 국물인 거죠. 샤실리크라고 하는 양꼬치 구이도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은 음식이라고 해요. 자, 전통 가옥은 이즈바. 이렇게 여기는 워낙 북쪽이기 때문에 춥겠죠. 그래서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통나무를 쌓아 올려서 전통 가옥을 지었다고 하고요. 중국의 우슈, 일본의 스모, 대한민국의 태권도와 씨름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삼보라고 하는 유도와 레슬링이 결합된 격투기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 이웃 나라의 문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6화 질문으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